안녕하십니까. 건물을 짓거나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자재가 있죠. 바로 구조형 탄소 강관입니다. 네,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재죠. 근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이게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뭐 규격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진흥철 강에서 고객 여러분들이 강관 구매하실 때 실패하지 않도록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구조용 강관은요, 그 단면 모양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모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걸 보통 각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동그란 원형 단면을 가진 건 원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분류죠. 각관, 원형관. 네. 그런데 같은 각관이라도 뭐 표면 상태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서 또 세분화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각관을 먼저 보면요. 표면에 아무런 처리를 안 한 거, 이걸 흑각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흑각관 표면에 붉은색 계열의 방청도료를 칠한 게 칼라각관. 마지막으로 아연으로 도금을 한 아연도각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흑각관, 칼라각관, 아연도각관. 세 종류군요. 그럼 원형관은요? 원형관은 조금 달라요. 흑강하고 아연도관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 칼라 원형관이라는 건 없어요.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원형관에는 칼라가 없다. 그럼 이제 각 종류별로 특징이랑 어떤 용도에 주로 쓰이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가장 기본인 흑관이나 흑갑관.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격이 제일 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흑관, 흑각관은 별도로 도금이나 도장을 한 게 아니니까요. 가격 면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표면이 좀 검게 보이는 건 그 생산 과정에서 묻는 오일이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산화가 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허. 근데 이름처럼 흑관이니까 이게 녹에는 좀 약하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녹 발생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그대로 쓰진 않고요. 반드시 페인트 도장을 하거나 다른 방식의 방청 처리, 그러니까 녹 막는 처리를 추가로 꼭 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중요하고 어차피 나중에 도장 같은 후속 작업을 할 거라면 흑관이나 흑각관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 주로 선택하시죠? 다음은 칼라각관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색깔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붉은색 계열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게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칼라라고 해서 다양한 색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칼라각관은 그냥 흑각관 위에다가 적색 계열의 방청 프라이머, 그 현장에서는 보통 삽입 페인트라고 많이 부르시죠? 그걸 칠해놓은 제품이에요. 아, 그냥 밑바탕 칠 같은 거군요. 최종 마감용은 아니고요. 그렇죠. 방청 성능을 아주 약간 보강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색깔이 필요하다,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그 위에 또 칠해야 해요. 추가 도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 강도 같은 건 흑각관이랑 똑같다고 봐야겠네요. 네. 강도나 다른 기계적 성질은 흑각관과 동일합니다. 가격은 흑각관보다는 당연히 조금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원형관은 없고 각관만 생산된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연도관, 아연도각관. 이건 확실히 녹방제가 중요할 때 쓰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아연으로 도금된 강판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흑관이나 칼라각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식성, 그러니까 녹방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오랫동안 녹 걱정 없이 쓸 수 있겠네요. 네, 별도로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오랜 기간 부식을 막아주죠. 물론 그만큼 가격은 셋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결국 예산이랑 또 얼마나 녹에 강해야 하는지 그 환경 조건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종류별 특징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규격 문제로 넘어가 보죠. 아,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설계 도면에는 분명히 KS 규격으로 예를 들어서 두께 2.3T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막상 시장에 가서 사려고 보면 2.0T 제품이 주로 유통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께 차이는 주로 각관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원형관 같은 경우는 두께뿐만 아니라 외경, 그러니까 파이프 바깥 지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규격대로 안 만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원가 절감입니다. 가격 경쟁 때문이죠. 예를 들어 두께 2.0T짜리 파이프는 2.3T짜리보다 무게가 약 13% 정도 가볍습니다. 아, 가벼우면 그만큼 철판이 덜 들어갔다는 거고, 그럼 원가가 싸지겠네요. 그렇죠. 원자재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싸게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에서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제조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KS 규격보다 조금 얇은 두께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혹시 KS 규정을 위반하는 건 아닌지 좀 불안한데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KS 규정 자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문자와 제조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는 규격 외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아, 협의만 되면 KS 규격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서로 합의만 된다면 KS 규격과 다른 제품 생산이 가능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뭘 주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 납품될 제품의 두께, 이걸 실두께라고 하는데요. 이 실두께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설계도면에 있는 두께랑 다른 자재를 쓰게 되면 이게 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구조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광급공사처럼 KS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현장에서는요. 이런 규격 외의 제품 때문에 자재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실두께 확인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규격 문제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규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강재의 종류, 즉 강종입니다. 어떤 종류의 철판, 그러니까 소재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강도나 용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하니까요. 강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표기법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KS 규격에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구조용 원형관은 앞에 SGT라는 기호가 붙고 그 뒤에 숫자가 따라옵니다. SGT275 이런 식으로요. 각관은 SIT라는 기호 다음에 숫자가 붙고요. SRT275 이렇게요. SGT, SRT. 뒤에 붙는 숫자는 뭘 의미하나요? 그 숫자가 바로 최소 항복 강도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요. 이게 뭐냐면 강재가 힘을 받았을 때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강한, 더 튼튼한 강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숫자가 높을수록 강하다. SGT275, SRT275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네, 보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SGT275나 SRT275 강종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구조물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약 더 높은 강도가 필요하다, 혹은 좀 특수한 용도, 예를 들어 건축물 기둥 같은 데 쓰는 건축 구조용 강관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다른 강종 기호를 씁니다. 원형관은 SNT, 각관은 SNRT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는 내진 성능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SNT, SNRT. 이건 좀 더 특수한 경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SGT275나 SRT275 외의 고강도 강종이나 건축 구조용 강관은 대부분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필요한 강종을 딱 정해서 납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주문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주문 생산이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강종 확인도 필수군요. 자, 그럼 이제 생산 길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보통 파이프는 6m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6m가 표준 생산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큰 구경의 파이프는 12m나 그 이상으로 생산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설계상 딱 6m가 아니라 뭐 5m나 7m 이렇게 다른 길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잘라서 써야 하나요? 물론 현장에서 잘라서 쓸 수도 있지만 양이 많거나 정밀한 길이가 필요하다면
주문 생산을 통해 원하는 길이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 길이도 주문 제작이 가능하군요. 네. 하지만 이것도 아까 강종처럼 비규격 길이를 주문하려면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요. 또 생산 라인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하고 물건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미리미리 계획하고 발주해야겠네요. 네,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으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량을 계산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은근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KS 규격 두께랑 실제 유통되는 실 두께 차이 있잖아요. 네네. 그 원가 절감 때문에 생기는 차이예요. 네, 그것 때문에 무게, 즉 중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계산하고 거래를 하면 좀 혼선이 생기거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똑같이 100개, 길이는 6m짜리 각관을 주문한다고 해보죠. 근데 하나는 두께가 2.3T고 다른 하나는 2.0T예요. 그럼 당연히 2.0T짜리 100개의 총 무게가 2.3T짜리 100개보다 가볍겠죠. 아, 그렇죠. 개수는 같아도 두께가 다르면 전체 무게가 달라지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총 몇 턴 이런 식으로 무게 단위로 해버리면 나중에 물건을 받았을 때 왜 생각보다 가볍지? 혹은 왜 무겁지? 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량보다는 수량, 그러니까 몇 본 또는 몇 개 단위로 거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게 훨씬 더 명확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수량 본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정말 구조용 탄소광관 구매할 때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구매자 입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나눈 정보들이 강관 구매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다음에도 저희가 준비하는 좋은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살펴본 다양한 종류의 구조용 강관 제품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규격의 제품까지 필요하시다면 저희 지능철강을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저희 지능철강은 항상 좋은 품질의 자재를 정말 경쟁력 있는 좋은 가격으로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능철강의 강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자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절단이나 홀 가공 같은 가공까지 한 번에 다 완료해서 납품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문 한 번으로 필요한 자재를 딱 원하는 모양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정말 만족하시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자재 견적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031-989-2468 031-989-24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그냥 지능철강 이렇게 네 글자만 검색하셔도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